있잖아요.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서없는 예, 2023학년도 대강고등학교 파랑고 연구소 겨울 학기 설명회를 좀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개강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25일에 일요일에 19시 반, 그 다음에 성동관에서 오픈하는 거고요. 안암에서는 월요일 반이고요. 26일 시작이고 18시에 6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강고 처음으로 고등국어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드리는 부분이라서 고등국어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강고 내신에 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런 부분들 조금씩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파랑국어는 저랑 신진호 수장님이랑 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강고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파랑고 팀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고등학교 국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고등학교 수능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좀 달라진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일단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2022학년도부터 달라졌는데 저희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어떤 과정으로 바뀔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과정이 아마 유지될 것 같기는 합니다. 원래 이렇게 보시면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 그 다음에 문학, 언어 해서 총 4영역이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이게 좀 바뀌어서 독서 문학은 공통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강고는 먼저 언어와 매체가 조금 낯서실 텐데 이거는 문법이거든요. 그다음 이게 언어는 문법 쪽이고 매체는 이제 매체 환경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반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문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강고는 2학년 때 문법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강고를 지도하는 제가 이제 지켜본 상황으로는 정말 문법이 싫은 친구는 제외하고 대부분 이쪽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 쪽으로 많이 보고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1등급이 맞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법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저는 수능에서 유리한 과목은 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지문 형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읽은 시간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만 잡혀 있으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이하이거든요. 이 독서에 조금 투자할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고1 과정에서도 문법 수업이 있고요. 대강고는 고2 과정에 아예 정규로 문법이 깔리기 때문에 문법을 선택해서 그 국어 시험을 치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바뀐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이 부분이죠. EBS 교재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물론 대강고도 3학년 때 EBS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만 EBS 교재에 대한 맹신은 조금 이제는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율이 50%도 떨어졌다고 했지만 이 50도 허수거든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연계율은 훨씬 떨어집니다. EBS 포함해서 EBS는 물론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게 좀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국어가 어려워진 가장 큰 계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과목이 국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조금 쉽게 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사교육을 좀 줄이겠다는 의도가 좀 있죠.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완전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말로만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2020, 2021, 2022학년도까지 오면서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어가 어렵다, 뭐 수학이 어렵다 할 때 만점자, 비율, 그 다음에 표준 점수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0학년도 수능은 표준 점수가 국어가 제일 높습니다. 수학 가형, 수학 나형에 비해서도 국어 표준 점수가 높고요. 제가 봐도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2021 보더라도 역시 국어가 이게 2019고 이게 2021인데 2021이 수학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것도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지금 이건 2022학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구분인데 뭐 만점자 비율이라든지 뭐 표준 점수 같은 것들도 국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국어이다 보니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이제 지금 합격자 발표가 좀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대학을 갈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과목이 국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국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독서량이 많이 줄어들고요. 독서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 아이는 많이 책을 읽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억압과 강요에서 읽은 거라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 속에 숨어 있는 독해력을 찾아가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렸고요. 이제 요걸 조금 보시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올해 실시했던 수능, 올해 수능은 조금 국어가 쉬웠죠. 그 다음에 올해 실시했던 6월 모의고사, 작년에 실시했던 수능 오답률입니다. 일단은 올해 것부터 잠깐 보면 35번 문법이고요. 39번 문법이고요. 37번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17번부터 시작해서 15, 12번, 11번, 16번, 8번, 14번 다 독서입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84.9%인데 이게 좀 무서운 숫자거든요, 어머님. 왜냐하면 100명 중에 맞춘 학생이 15명밖에 안 된다는 거고 15명 중에서도 찍어서 맞춘 친구도 아마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제대로 해서 푼 친구들은 100명 중에 7명 정도 더 높은 오답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나머지가 뭐 다 맞든 안 맞든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었던 친구들은 아마 1등급일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17번은 과학 지문이고 여기 오답률 4위에 차지하는 15번도 과학 지문, 그 다음에 12, 11번은 독서 중에서도 사회 지문, 또 16번도 과학 지문, 뭐 이렇게 여기 14번도 과학 지문이요. 과학 지문이 가장 어렵게 나온 경우입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2022학년도 수능,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2023학년도 수능에서 문학 문제가 오답률 10위에 들어간 경우는 2020학년도 수능의 10번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31번 문제예요. 얘네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문학이고요. 나머지는 다 독서와 언어와 매체입니다. 특히 문법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독서 영역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는 이제 꾸준히 문제를 풀고 지문을 자주 접해봐야지만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쌓이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랑 수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독서 기출이라든지 잘 이거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서라고도 하고 비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독서가 정식 명칭입니다. 독서 기출 혹은 뭐 독서와 관련된 문제집 많잖아요, 어머님들. 뭐 마더통도 있고 매산비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요즘은 또 꿈틀에서 나온 밥비도 있고 이런 것들 잘 선택하셔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해서 조금 문제를 꾸준히 풀려보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좀 관리를 하겠지만 이거 준비가 조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어렵게 나와 그래서 준비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아이들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어머님들이 잘 챙겨주시겠지만 특히 국어와 관련돼서는 이거에 조금 집중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대강고 국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최근에 대강구에서 입시 설명했었잖아요. 거기 제가 보고 제가 만든 자료인데, 입시 설명회에서는 우리 대강구가 이렇게 수학적 성적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어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학은 전체, 이게 3월 모의고사, 올해 22년도 3월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현황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대강고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 대강고는 수학이 장점이기는 합니다. 요거가 대강고 평균이고,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대강고가 전국적으로 13점이나 좀 높은 편입니다. 이건 수학 점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국 평균이고 이게 대강고 평균인데 전국 평균과 대강고 평균은 9.1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국어 점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강고 학생들이 국어가 좀 힘들어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큰 평균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대강고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뭐 많이 이렇게 뭐 공부를 안 했다 이런 거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의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는 중학교 때 많이 이렇게 선행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 해주신 반면에 국어는 뭐 혼자 했다 뭐 혹은 뭐 내신 때 잠깐 학원 보냈다 뭐 고등학교 국어 그냥 가끔 뭐 모의고사나 풀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근데 국어도 선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좀 있는데 국어에는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2학년들이 본 건데요. 역시 이것도 제가 일부러 준비했는데 국어는 중상위권, 중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고 수학 같은 이게 최상위권이죠. 1등급이라든지 2등급의 비율은 수학이 훨씬 높습니다. 국어를 1년 동안 했지만 크게 실력이 오르지 않았다,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대강고에서 1, 2등급 비율을 보여준 건데 국어가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1, 2등급 나온 케이스는 전체 대강고 학생 중에 18.4%밖에 안 되는데 수학은 34.5%나 됩니다. 수학이 장점인 건 맞지만 대학은 수학으로만은 못 갑니다. 그래서 국어 학습에 조금 더 매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 요즘 대강고 국어 선생님들이 다양한 학습 방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강고가 수학은 되게 잘 이끌어오고 학생들도 잘 하고 있는데 국어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의 문제점을 좀 확인하는 자료였고요. 저희 이제 겨울방학 때 파랑국어가 대강고 1학년을 학생들로 해서 이제 겨울학기를 진행하는데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지 교재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대강고는 이 수업은 진행 안 할 거고요. 일단 고등국어 개념어부터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고등국어로 올라오면서 용어가 바뀌는 것들도 있고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뭐 개념이 다시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갑자기 붕 뜨는 느낌이 있어서 고1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용어가 막 바뀌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심상이란 말을 무지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면 갑자기 이미지 막 이런 말을 쓰다 보니 학생들이 아는 건데도 생소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아예 표현법, 기본적인 뭐 의인법부터 시작해서 뭐 정확히 의인법이 뭐고 어디서 우리가 의인법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의인법이 그냥 이게 의인법이네가 아니라 의인법을 사용한 의도, 효과까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개념어 수업을 준비했고요. 주변에 국어학원이 많긴 하지만 개념어 수업을 따로 하는 건 저희 팀이 유일합니다. 개념어 수업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수업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개념어 짚어주면서 다른 문학작품에서 이런 개념들도 좀 찾아주고 해야 하다 보니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업은 예비고 올 때 꼭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강고 국어내신 선행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대강고는 이따 이제 교재 설명도 드리겠지만 비상국어 박완수 교재를 씁니다. 딱 대강고만을 위한 교재 수업에다가
갑자기 대강고가 부교재가 생겼죠. 그래서 요거 수업도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님. 그 다음 보시면 한자 성어 학습. 이것도 수능에도 한 문제 나오고 대강고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곤 하는데 지금 이 시기 아니면 한자 성어 외우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학교 다니다 보면 뭐 동아리, 뭐 학교 뭐 수행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자 성어 학습 이렇게 시간이 좀 주어질 때 좀 미리 시켜 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출제되는 한자 성어에 대한 개념이 없다거나 그때서야 한자 성어를 보고 있으면 크게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예비고일 시기에 조금 시키고 그냥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그냥 외웠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로 확인해서 다시 꼭 확인하는 과정 거치고 있고요. 숙제집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고 이게 일단 개념어 교재인데요. 저희 이제 개념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국어에서 필요한 다양한 표현법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그냥 개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지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요구한다라는 것까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신 선행 교재인데요. 이제 대강고 딱 맞게 대강고만을 위한 내신 교재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3월 달에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시즌에 공부하기에는 대강고가 시험 범위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자성어 교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한자 성어 교재가 아니라 이게 제가 기출 한자 성어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혹은 대강고 내신에서 요구했던 한자 성어들 제가 다 뒤져서 올려놨습니다. 수많은 한자 성어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기출 한자 성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28개, 물론 숙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28개 외워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테스트 보고 합니다. 학생들이 막 부담을 주는 양은 아니고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럴 의도가 아니라 그냥 한자 성어 수업을 시킨 건데 이게 한문 시험이 있는데 그거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 시간에 뭐 이게 제가 외웠던 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 이제 모의고사 숙제집인데요. 제가 매주 이렇게 1회씩 풀리게 하는데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양을 주긴 하는데 1학년은 이제 1회씩 풀게 하는데요.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강요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자꾸 틀리는 줄을 알아야지만 국어에도 영역이라는 게 있고 분야라는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조금 깨우친다거나 좀 이렇게 뭐 동기부여가 돼야지 이제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서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현대고 학생이 작성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틀렸는지 오답수 확인해서 스스로 내가 비문학이 약하구나, 아까 말씀드린 독서죠. 독서가 약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귀찮아요. 특히 남학생들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뭐 이것까지 잘 안 하려고 해서 저는 이거 안 하면 숙제 안 한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자기가 스스로 어디서 자꾸 틀리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시키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수학은 틀리면 다시 풀어요. 그 다음에 영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학습 방법인데 국어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어머님 저희 아이들 지금 문제집 중학교 뭐 평가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하고 빨간색으로 자기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체크했을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습관이고 나쁜 버릇이거든요. 3번 골라서 틀렸으면 틀린 채로 놔둬야 되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정답을 체크합니다. 채점하면서. 그러면 다시 안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거든요. 꼭 그냥 채점만 하고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를 왜 푸는지가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안 틀리려고, 앞으로 안 틀리려고 푸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거에 대한 확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홀함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학생은 아니고요. 여학생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느 분야에서 틀렸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많이 유도는 하는데 좀 학생들이 귀찮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답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숙제 안 한 거라고 제가 좀 강요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비 고1 시즌은 학습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 자세를 잡아가는 시간인데, 이게 국어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받아들여주는 만큼 실력도 좀 효율적으로 늘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예비 고1 시즌에는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강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뭐 국어 수업 힘들어, 양이 많아 이렇게 하셔도 좀 다독여 주시고 저 믿고 좀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제 수업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어 부분과 그 다음에 내신 선행, 그 다음에 한자성어 외워오는 것과 테스트. 근데 한자성어만 테스트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 핵심 내용도 테스트 들어가고 모의고사 과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25, 26일 개강이고요. 개강 날짜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학생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진행되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때가 아마 죄송합니다. 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날 수업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행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제가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어머님들에게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무슨 수업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강고 내신 선행, 딱 대강고만을 위한 교재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요. 개념어 학습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자성어 암기하고 테스트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랑국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3월에 보는 모의고사 멀리 봐서는 이제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의고사 숙제는 단순히 문제 풀고 채점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 부분이 약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제가 숙제집을 제시하는 거라서 그거에 좀 초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고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올해 좀 바뀌어서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좀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2015 개정 교재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국어 1과 2 두 권이었는데, 이게 한 권으로 통합되다 보니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강고도 국어책 한 권으로 수업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국어 교과서 외에 부교재가 학교 시험 범위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대강고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1학기는 2학년입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요. 2학년 1학기에는 문학 수업이 진행되고요. 2학년 2학기에는 언어와 매체 수업이 진행되는데, 매체 부분 수업은 거의 없고요. 거의 100% 언어 수업, 즉 아까 말씀드린 문법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2학년 때 문법이 진행되기 때문에 1학년 끝날 때쯤 이제 겨울방학 시즌에는 문법 선행을 좀 진행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2학년들은 아마 겨울방학 때 물론 다른 것도 보겠지만 요거 조금 미리 봐놓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고 내신에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거 저희가 잘 관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대강고 1학년이 쓰는 교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비상국어 박안수 교재인데 이거와 관련된 뭐 참고서라든지 문제집 같은 거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준비할 거고요. 이제 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올 시즌이 아니라 2022학년도부터 좀 바뀐 건데요. 갑자기 대강고가 기존과 달리 부교재를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게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인문 파트와 사회 파트와 그다음에 과학 기술 영역, 그다음에 예술 영역이 비문학 지문에 포함되는데 이 교재에 이렇게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그리고 글씨가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총 15지문씩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교과서는 교과서 별도로 있고요. 이 15지문, 각 영역별로 15지문들이 시험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15지문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지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우 쉽게 출제됩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학기 때 이거 기출 요거 문제집 미리 좀 보려고요. 어머님들도 이게 만약에 부교재 선택이 배제될 수는 있는데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15점을 다 막 미친 듯이 막 시험 대비 때 보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보자니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게 미리미리 봐라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죠. 그래서 제가 따로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를 시키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15지문에 대한 수업은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스스로 풀고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유도하는 거지 이 지문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강고는 훨씬 깁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부교재가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죠. 이번에 이제 실시했던 2학기 기말고사에 만어통 수능 내신 국어문법 2400제 지문 문제집이 포함돼서 이게 포함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교과서에서 요구한 개념에다가 문법 특히 이게 문법 교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부교재에 있는 개념까지 시험 범위에 추가되다 보니 학생들 공부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바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학교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발표하시거든요. 뭘로 수업하고 아예 그냥 1학기 전 학기 시험 범위까지 거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내신 때 진행할 건데 아마 바뀌지 않을까? 한번 선택하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대강고가. 그래서 원래는 프린트물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뭐였지? 뭐 헷갈리기 쉬운 우리나라 말 문법 아니 그거 뭐 표준어 뭐 이런 것들 수업했고 그다음에 뭐 한자 성어 수업했는데 그거 없애버리고 아예 부교재로 외부 문제집 선택해서 진행했다라는 점이 이번 내신 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도 저희가 준비시킬 거고요. 이제 대강고 국어시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게 비상국어 우리 학생들이 볼 비상국어 교과서 목차거든요. 제가 이 목차를 굳이 올려놓은 이유는 제가 먼저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바로 보이네요. 요거 X, 요거 X요. 나머지는 다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필요 없는 것들 많이 빼거든요. 그런데 대강고는 교과서 많이 본다라는 점. 그래서 5에 3 정도 빠졌고요. 2단원 빠지고 전체가 다 내신 범위에 포함된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단원부터 쭈루루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또 8단원부터 진행하셨죠. 이 8단원이 고전 시가여서 학생들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저는 내신 선행 때 미리 다 준비시킬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내신 선행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필요한 것들 8단원, 4단원, 3단원, 그 다음에 1단원 부분 이런 것들 문학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법 여기 4단원 이것도 난리거든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이거 뭐 요거까지 저희가 겨울방학 때 학생들 한 바퀴 돌려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이제 대강고 제가 시험 끝나면 기출 분석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아까도 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서 이제 대강고 시험이 어떠냐고 이제 여쭤보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를 잠깐 보시면 시험 범위가 소단원으로 3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작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 작은 소단원 범위가 적은 편이 아니고요. 특히 8의 3 같은 경우는 그 고전소설 전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5지문 중에서 시험 포함되는데 학교쌤이 마지막에 15개 너무 많다고 애들이 난리를 치니까 11개로 줄여주셨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11지문 중 한 지문만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요. 5월 달에 실시한 중간고사 시험에 3월 모의고사에서 매번 그래요.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학작품 중에서 현대시 2작품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범위에 포함되고 얘는 많이 반영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문항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40문항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반에 제가 막 겁을 좀 주죠. 예, 50분 내에 남들은 27문제, 28문제, 끼케야 30문제 풀 때 니들은 40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겁을 좀 주는데 그날 시험에 가서 지문 읽고 문제 하나씩 풀면 시간은 당연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40문항 을 풀 수 있게끔 지문학습이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반복시키고 그래서 내신 선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0분 내에 40문항 저도 좀 벅차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쉽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외적 증거라든지 선택지가 쉽고 짧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대강고 국어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문 분석이 정확히 되어 있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좋은 점수를 맞죠. 서술형은 수행으로 대체해서 안 내는 적이 더 많습니다. 낼 때도 있는데 올해는 거의 안 낸 걸로, 거의가 아니라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안 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되죠. 제가 제일 봤던 것 중에 제일 많았을 때는 42문제였는데 요즘은 40문제는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딱 40문제까지 진행됩니다. 시험 범위가 각각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제가 문학 파트와 독서 파트가 이번에 내신 범위여서 이렇게 됐고요. 아까 말하는 2교재 요거 포함됐는데 11지문이었죠. 그 중에서 한 지문 나왔고요. 하필 또 제일 어려운 지문이 나왔는데 애들 거의 다 맞았어요. 이게 쉽게 문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모의고사 중 한 작품만 2개가 시험 범위라고 얘기했는데 한 작품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작품만 포함될 때도 있고 다 포함될 때도 있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험 범위별로 특이 문제라든지 중요한 것들 제가 항상 정리해서 제가 효율적으로 내신 대비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어머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 안 듣겠죠. 제가 잘 잡아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고 내신의 특징, 국어 내신의 특징을 딱 6가지로 모아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교과서 활용이 다른 그 어떤 학교보다 높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단원 하나, 소단원 하나 빼고는 전체가 다 시험 범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는 점, 그리고 작년과 달리 외부 교재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데 얘는 독서 교재이고요. 얘는 문법 교재가 내신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니고 여학생보다 이제 꼼꼼하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는데 대강고는 선택지에 말장난을 좀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단어 혹은 조사 하나 뭐 이렇게 아주 좀 난해하게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선택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지 못하면 바로 답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도 그런 거에 좀 대비시키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릴 때 학생들 되게 이렇게까지 낸다고요?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교과서 외부 지문이요. 꼭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된 교과서와 관련된 작품들 수업하지 않았지만 외부 지문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풀이가 좀 필요합니다. 교과서 외부 지문을 가지고 뭐 시험에 반영한다라는 건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나 수능형 문제에 조금 적응을 하라는 의도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시즌에 혹은 방학 시즌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리는 이유는 다 내신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학작품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 수업에 하지 않았던 작품들 가지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제가 10년 동안 대강고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것들은 의미가 없고 최근에서 가장 느껴지는 대강고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강고가 내신 대비할 때 쓰는 교재, 저희는 절대
외부 교재 안 씁니다. 저 좀 힘들어도 자체 교재로 다 수업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 대강고는 작품 끝날 때마다, 단원 끝날 때마다 학습 활동이 있는데, 소단원 끝날 때마다 있는데, 여기 활용 문제가 대강고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예 학습 활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사용으로 답을 줍니다. 학생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예 교사용 교재를 학생들에게 시험범위에 딱 맞춰서 편집해서 주죠. 근데 그 전에는 안 줍니다. 이렇게 줘버렸더니 필기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건 다르거든요. 이렇게 교사용 교재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 학습 활동은 제가 처음부터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고 있고요. 이런 거 학교에서 수행으로 그 뒤에 나오는 문제 풀이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지거든요. 제가 미리 줘서 수행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원별로 수행, 형성평가 같은 거 수행평가라고 해서 쭉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풀립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때든지 아니면 뭐 개강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겨울방학 시즌에도 학생들 이렇게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같이 내신 때는 특히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그거에 맞는 교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나가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너무 많지만 따로따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조교선생님이 시켰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귀찮지만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뭘 받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부족한지 부모님들께서도 저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들 요즘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성적표를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기존에 수업하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성적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수업을 잘해서 성적이 이만큼 올랐답니다가 아니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학생들에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막연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막연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 학생은 저를 만나기 전에 5등급이요. 뭐 수학도 뭐 영어도 뭐 그냥 그러네요. 이 5등급 그냥 의미 없는 등급이죠. 이게 못한 건 아닌데 못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으로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등급이라는 건 수시에 전혀 의미가 없는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랑 수업하고 나서 공부 방법을 조금 바꾸더니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치고 오릅니다. 물론 지금은 모의고사는 1등급이 좀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른 지금 초반에 비하면 거의 128등이었는데 100등을 넘게 올랐네요. 공부하면 됩니다. 국어 공부는 막연한 게 아니라 꾸준히 안 한 거의 결과지 막연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이라든지 제시하거든요. 그런 거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이고 아름답죠. 이 정도만 나오면 이제 제가 맨날 우리 서울의대 가자고 맨날 얘기하는 친구인데 흔들림 없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못했던 친구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잘하고 있는 친구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파랑국어의 목표입니다. 파랑국어는 한 10년 넘게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비고일 시즌에는 많은 학습량을 쏟아내는 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뭐 선생님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조금 흥미 위주로 학생들이 국어도 재미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해주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좀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어머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뭐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이런 문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좀 보면 좋겠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뭐 내신은 수능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나름 선생님들이랑 머리 써서 올려놓은 건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로 자료 요구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줍시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대강고는 그렇게 막 국어 공부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지만 시험은 좀 어려운 편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항수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학생들이 독해 속도라든지 빨리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신에서도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재 저희 대강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들에게 어려워요,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좀 새겨 들어주시고요. 학생들 학습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같은 건 아까 제가 올렸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문자로 주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강은 25일, 26일 날 진행되고요. 그 학원 측에 연락하셔서 개강 날짜 확정해 주시면 제가 학생들이랑 개별 상담, 개별 상담을 꼭 국어는 진행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순번 정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 거는 질문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TV는 사실 상징. 그럼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회의는 종료하도록, 주문 종료하도록 하고 추후에 개별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